위스키 테이스팅 할 때 몇 가지 향을 보통 느끼세요? 위스키 매거진 기사를 보니까요, 몰트 위스키 한 잔에 대략 700가지가 넘는 향기 물질, 방향 화합물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느끼는 향은 뭐 많아봐야 뭐 한 10개 정도? 뭐 그 정도에 불과한 것 같죠? 저도 사실 30년 가까이 위스키 즐기고 있고 위스키 책도 여러 권 썼지만 지금도 가장 힘든 게 테이스팅이에요. 공식 테이스팅 노트를 보면 정말 여러 가지 풍미가 다 적혀 있는데 나는 이게 왜 안 느껴지지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도 이런 고민 해본 분 정말 많으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 위스키 한 모금 맛보고 나서 다양한 풍미 쏙쏙 잡아내는 최고 레벨의 전문가들, 찐 고수들은 과연 테이스팅을 어떻게 할까요? 혹시 우리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방법, 특별한 기술을 쓰는 건 아닐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오늘은 위스키의 다양한 풍미 좀 더 잘 느끼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계적인 위스키 평론가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다소 독특하면서도 조금은 엉뚱하고 희한한 테이스팅법 몇 가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테이스팅에는 왕도나 정답 없습니다. 후각과 미각의 민감도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방법 그대로 맹신하지 마시고요. 이걸 참고로 해서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신한테 맞는 자기만의 테이스팅법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흑백 요리사로 유명한 에드워드 리 셰프님, 이분이 버번 전문가라는 거 다들 잘 아시죠? 버번의 본산인 켄터키 루이빌에 살면서 10여 년 전부터는 미국의 각종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해서 버번의 매력을 널리 알려오셨는데, 작년에는 아예 버번랜드라는 책까지 쓰셨어요. 저도 사실 이 책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버번을 활용한 요리 레시피와 더불어서 흥미로운 정보들이 꽤 있었는데요. 가장 눈에 들어온 건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 위스키 향을 맡는 독특한 방법이었어요. 일단 이걸 책에 소개된 그대로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먼저 버번 위스키를 글렌캐런 잔에 아주 조금만 따릅니다. 이거를 몇 차례 흔들어서 잔 곳곳에 위스키가 묻게 만들고요. 자, 그런 다음 이 위스키를 그냥 버립니다. 저는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까우니까 다른 데 일단 옮겨 놓을게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잔에는 위스키가 지금 남아있지 않게 되죠. 바로 이때 이 위스키 따라낸 빈 잔에 코를 가깝게 밀착시키고요. 이 나머지 한 손을 컵처럼 이렇게 둥글게 말아요. 그래서 잔과 얼굴을 함께 감싸 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주 깊이 향을 들이켜서 잔에 남아있는 위스키 잔여물의 향을 집중적으로 느끼면서요, 눈을 감고 어떤 향이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드워드 리 셰프님의 테이스팅법입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아니 멀쩡한 위스키 왜 다 버리고 잔향만 느끼라고 하는 거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 책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위스키는 기본 도수가 40도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와인 테이스팅 할 때처럼 코를 잔에 완전히 이런 식으로 밀착시켜서 향을 맡으면 안 되거든요. 에드워드 리 셰프님의 경우에는 위스키가 잔에 들어있을 때는 코와 잔까지의 거리를 6에서 8인치, 그러니까 15에서 20cm쯤 떨어뜨려 놓고 향을 맡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예 위스키를 따랐다가 비워낸 이런 빈 잔에 잔향을 깊이 들이마시는 게 다양한 풍미를 느끼는 훌륭한 테이스팅법이라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사실 저도 가끔 위스키 한 잔 다 마신 뒤에 이렇게 잔향을 맡아볼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위스키가 채워져 있을 때 못 느꼈던 향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에드워드 리 셰프님의 잔향 테이스팅법,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위스키 전문가 가운데 필리페 슈리버그라는 분이 있는데요. 월드 오브 위스키라는 책 집필을 했고, 특히 포브스지 수석 기고가로 오래 활동을 해서 아마 이분 기사 읽어본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필리페 슈리버그가 몇 년 전에 위스키 향을 맡는 허세스러운 기술 5가지
하지만 효과는 있음이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를 기고했는데, 와, 여기에 상당히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까 하는데, 먼저 칩멍크 테크닉, 그러니까 다람쥐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향을 맡을 때 코로만 맡지 말고 입을 아주 조금 살짝만 열어서 코로 80%, 입으로는 20% 정도 흡입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호흡을 할 때 마치 다람쥐가 도토리 먹는 것처럼 입술을 빠르게 닫았다 열었다, 빠르게 닫았다 열었다를 해보라는 건데요.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솔직히 저는 이게 너무 오도방정 떠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혹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필리페가 소개한 또 다른 방법으로 덕 페이스, 즉 오리 얼굴 기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 예전에 인스타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막 입술 쭉 내민 일명 오리 얼굴 사진 유행한 적 있었잖아요. 근데 위스키 향을 맡을 때에도 인스타 사진 찍을 때처럼 오리 얼굴을 하면 향이 훨씬 더 잘 느껴진다라는 게 필리페의 주장인데요. 바로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야, 근데요, 이거는 진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학적 원리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리 얼굴 하면요, 콧구멍이 좀 커지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이 카발란 솔리스트를 그냥 향 맡을 때보다 이렇게 오리 얼굴을 하고 맡으니까요, 이 우디하다고 하죠. 나무 향과 더불어서 농축한 그 열대 과일, 신선한 그 포도향 같은 것까지도 아주 잘 느껴지거든요. 오, 이 오리 얼굴 기술은 저도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 보는 데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필리페가 소개한 기술 중에는 추성훈 씨 출연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린 손으로 비벼서 향을 맡는 그런 것도 나와 있는데요. 이건 사실 스코틀랜드나 켄터키 투어 다녀보면 현지 증류소 직원들도 많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손바닥에 위스키를 부어서요, 아주 재빠르게 비빈 다음에 향을 맡는 건데, 이게 위스키가 금방 다 휘발되기 때문에 수건으로 닦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야, 이게 향수처럼 은은하게 향이 남거든요. 와, 정말 기분 좋으니까 이렇게 위스키를 마치 향수처럼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향수 하면 또 프랑스인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스카치 위스키를 또 유난히 좋아합니다. 2023년 스카치 위스키 협회 자료를 보면요, 수입량 기준으로 스카치 위스키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인데요. 그래서 프랑스에 스카치 전문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시릴 말드라는 전문가가 쓴 위스키 바이블이라는 책을 보면요, 꽤 흥미로운 테이스팅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잔에 위스키를 10에서 20ml 정도만 따르고요, 이런 식으로 잔을 수평으로 한 뒤에 잔을 360도 회전을 시킵니다. 천천히 회전시켜서요, 이때 위스키가 잔 안쪽 벽면에 골고루 묻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위스키가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잔을 이번에는 똑바로 세워놓고요, 잔 뚜껑 같은 걸로 입구를 닫아요. 아로마가 농축될 수 있도록 몇 분간을 기다렸다가 그 뒤에 향을 맡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향을 맡을 때 이 정도 각도로 이렇게 잔을 기울여서 향을 맡잖아요. 자, 그런데 시릴 말드는 이때 반드시 잔을 수평으로 눕히라고 강조합니다. 쏟아지지 않게끔 주의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잔을 위와 아래로 움직이면서 아로마를 다양하게 한번 느껴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평으로 한 다음에, 물론 뭐 꼭 이렇게 잔을 옆으로 이렇게 놓을 필요 없습니다. 뭐 이 방향으로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옆으로 수평으로 눕히라는 거예요. 눕혀서, 자, 그럼 프랑스 최고 위스키 전문가인 시릴 말드가 왜 이렇게 잔을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눕혀서 테이스팅을 하라고 할까요? 네, 물론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데요. 위스키 잔을 수평으로 눕혀 놓으면 위스키에 들어있는 향기 성분, 방향족 화합물 중에서 무거운 건 잔 아래쪽으로 집중되는 반면에 잔 윗부분 쪽으로는 가벼운 화합물이 자리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스모키한 향이나 나무 향은 아래쪽으로 몰리고요. 꽃이나 과일 향은 위로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 놓은 잔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향을 맡으면 보다 다양한 풍미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이와 함께 호흡 속도도 계속 바꿔보라고 조언을 하는데, 처음에는 숨을 천천히 느리게 들이마셨다가요,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들이마시게 되면 그때마다 서로 다른 향기물질 감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왼쪽 콧구멍하고 오른쪽 콧구멍을 번갈아 가면서 향을 맡는 것도 권장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릴 말드의 설명으로는 이 콧구멍이 두세 시간을 주기로 공기 흡입하는 능력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요. 어떨 때는 이 왼쪽 코가 더 열려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오른쪽 코가 더 열려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 코로 향을 맡느냐에 따라서도 후각 감지 능력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요, 저는 지금 오른쪽 코가 훨씬 잘 느껴져요. 완전히 달라요. 자, 어쨌든 이런 시릴 말드의 이런 테이스팅법도 한 번쯤 따라해 보신 뒤에 효과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스키 테이스팅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전문가가 한 분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올해로 위스키 경력 59년에 별명이 미스터 노우즈일 만큼 후각이 발달해서 한때 33억 원짜리 코 보험까지 들었던 달모어의 마스터 블렌더 리처드 패터슨인데요. 얼음 넣은 위스키 온더락은 이거 위스키를 완전히 망치는 거라면서 막 바닥에 쏟아버리는 그 퍼포먼스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이 이 리처드 패터슨의 테이스팅 강의 영상을 이미 보셨을 텐데, 핵심만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 리처드 패터슨은 위스키를 잔에 따른 뒤에 마치 뭐 고수레야 하듯이 그냥 버려버리죠. 그래야 잔에 남아있는 잡스러운 향을 없앨 수 있다면서요. 이거는 우리가 따라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다시 위스키를 잔에 따른 뒤에 향을 맡는데, 이때는 항상 3번 정도로 끊어서 맡습니다. Say hello, then you go back to it. How are you? And then you go back to it. Quite well. Thank you very much. 이걸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보면 천천히 잔을 가져가서 향을 한번 음미하는데, 이때 오래 맡지 않고 바로 Hello. 내려놓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맡고요. How are you? 그리고 다시 코를 쉬게 한 다음에 또 맡는 Quite well. 그런 식인 건데요. 왜 이렇게 하는 건지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코가 감각기관 중에 가장 피로를 잘 느낀다고 할 정도로 예민해서 향을 오래 계속 맡으면요, 오히려 향을 느낄 수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향을 느낀 뒤에는 위스키에 물을 좀 타서 도수를 35도 정도로 떨어뜨려서 마시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리처드 패터슨이나 혹은 뭐 글렌그란트 마스터 디스틸러였던 데니스 말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물을 충분히 타서 테이스팅을 하라고 권장을 하지만요, 반면에 주라기 월드에도 출연하셨던 이 빌리 워커 같은 분은 물 타는 거 좋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왜냐, 위스키 만드는 장인들이 제품별로 가장 풍미가 조화로운 적정 도수를 딱 맞춰서 내놓는데, 왜 여기다가 물을 타서 맛을 흐트러뜨리느냐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른 상당수 전문가들도 그래서 물은 한두 방울만 타서 변화를 느껴보라 라고 조언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리처드 패터슨은 물을 타서 테이스팅하는 걸 선호하는 쪽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도수를 떨어뜨려서 입에 넣은 뒤에는 막 이런 식으로 소리까지 내가면서 정말 오랫동안 머금고 있으면서 입안 구석구석으로 충분히 맛을 느낀 뒤에 식도로 넘기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거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물 넘기듯 꿀떡꿀떡 넘기지 말라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켄터키 장인들도 켄터키 추라고 해서 마치 위스키를 음식 씹어 먹듯이 짭짭짭짭 소리까지 내면서 충분히 오래 음미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요. 물을 타는 건 논란거리이지만 위스키를 가급적 오래 입안에 머물게 하라는 것만큼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카치 위스키의 정말 최고 권위자인 찰스 맥클린 선생님이 본격적인 테이스팅에 앞서서 눈으로 위스키 감별할 때 쓰시는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병을 흔들거나 아니면 위스키가 담긴 잔을 손으로 막고서 흔들어서 거품을 일으키는데 저걸 바로 비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알코올 도수가 좀 높거나 혹은 같은 도수면 숙성이 오래될수록 비딩이 더 풍성하고 오래 유지가 되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도수가 40도인 조니워커 블랙인데 60도가 넘는 까발란 솔리스트입니다. 자, 똑같은 양을 이렇게 따르고 나서요, 먼저 40도인 조니 블랙을 흔들면요 거품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근데 고도수인 까발란 솔리스트는 좀 다른데요, 거품이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오래 지속이 되거든요. 이렇게 병 잡고 똑같이 흔들어도 거품에서 차이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도수가 높은 술이 훨씬 더 이 거품, 비드가 오래 갑니다. 이런 것도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테이스팅과 관련해서 최고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언젠가 해외 커뮤니티 댓글에서 본 위스키 마시는 올바른 방법은 자기가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는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에 소개된 방법 참고만 하셔서 자기만의 테이스팅법을 스스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스팅 정말 어려운 분야라서요, 제가 조만간 테이스팅 특집 2탄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요, 테이스팅 능력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키우는 방법, 그리고 위스키 풍미를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기 전에 추천곡 있습니다. 제가 민기뉴님의 목소리를 정말로 좋아하는데요, 정말 많은 좋은 곡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별이라는 노래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희미한 저 별들 중에서 당신의 별을 찾아 고이 간직하고파.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는 남은 위스키를 리차드 패터슨처럼 충분히 음미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리 얼굴로 한번 이렇게 향을 맡은 뒤에 좋긴 좋은데 너무 오두방정 아닌가요, 진짜? 그대는 알지 못하나요? 어두운 밤에 환히 비춰주었던